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로터리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지구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되죠. 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솔직히 지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이고 우리 클럽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 복잡해 보이는 조직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클럽 활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구는 가끔 회비만 받아가는 좀 멀고 높은 조직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일종의 탐험을 떠나보려고 해요. 오늘의 목표는 지구라는 이 지원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클럽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길잡이로 삼을 자료는 국제로타리 RI의 공식 지침서랑요, 여러 지구의 실제 운영 규정, 그리고 리더십 자료들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탐험 루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지구와 클럽의 관계, 이걸 제대로 정의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고요. 둘째, 그 거대한 지구 조직도를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셋째, 리더인 총재의 역할에 집중 조명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우리 클럽을 위한 지구 활용법이라는 보물 지도를 손에 넣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볼게요. 로타리 지구, 디스트릭, 이게 대체 뭔가요? 단순히 클럽 여러 개를 그냥 묶어놓은 연합체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국제로타리 규정을 보면 지구를 이렇게 정의해요. 클럽을 위한 행정적 관리 그룹이자 지원 조직이다. 아, 지원 조직.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딱 하나, 바로 지원이에요. 규정 문구 자체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구의 모든 활동과 조직은 개별 로터리 클럽이 로터리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아, 그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죠. 우리 클럽이 더 잘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일종의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와, 이 관계 설정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구의 존재 이유는 클럽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을 돕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회원수가 줄어서 걱정인데 어떡하죠? 아니면 우리 클럽의 좋은 봉사 프로젝트를 어떻게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네. 로터리 재단 보조금은 너무 복잡한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지구인 거죠. 지원군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그 지원군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조직도를 보면 총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직책과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첫째는 방향을 정하는 지휘부, 즉 핵심 임원진이고요. 지휘부? 둘째는 현장과 지휘부를 잇는 연결고리, 바로 총재 지역대표.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내는 지구의 엔진, 각종 위원회들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지휘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특히 총재단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 보여요. 네, 로타리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연속성인데요. 총재단에서 그게 아주 잘 드러나죠. 현재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 총재, DG뿐만 아니라요. 네. 바로 다음을 치기 총재, DGE, 그 다음에 차차기 총재, DGN, 심지어 3년 뒤에 차차차기 총재, DGND까지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죠. 와, 3년 뒤에 리더까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그 연속성이 참 인상적인데, 근데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어떤 단점이요? 예를 들어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3년 전에 세운 비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죠? 이 구조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좀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직전 총재 IPDG의 역할이 중요해요. IPDG가 자문 역할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아주죠. 아, 그런 장치가 있군요. 네, 또 차차기 총재들은 매년 국제협의회 같은 대규모 연수에 참석하면서 최신 흐름을 계속 흡수하고 자신의 비전을 수정, 보완해요.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큰 틀의 연속성 위에서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장기 비전과 유연성을 모두 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그럼 두 번째 파트,
현장의 연결고리로 넘어가 보죠. 총재 지역 대표, 에이지 말인데요. 네, 에이지. 솔직히 클럽 회원 입장에서 보면 에이지의 방문이 가끔은 좀 숙제 검사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하하, 좋은 소식만 보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랄까요? 하하, 정말 솔직한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클럽들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이지의 본질적인 역할은 총재와 클럽 사이의 가교예요. 가교. 네. 한 지구의 클럽이 수십 개인데 총재 혼자 모든 클럽을 속속들이 챙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지가 한 4개에서 8개 정도의 클럽을 맡아서 총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클럽과 에이지가 그런 검사, 보고 관계를 넘어서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선 에이지부터 인식을 바꿔야 해요. 내가 감독관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그리고 클럽 임원들도 에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사실 우리 클럽의 진짜 고민은 이겁니다. 혹시 다른 클럽 중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지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이렇게 먼저 속내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에이지의 가장 큰 자산은 담당 클럽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경험을 우리 클럽의 컨설턴트처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에이지를 우리 클럽의 전담 컨설턴트로 활용하라.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의 진짜 엔진, 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실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건 이 위원회들이겠군요. 맞아요. 이 위원회들이야말로 지구라는 지원 시스템의 진짜 일꾼들이죠. 정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딱 5개의 필수 상임위원회만 이해해도 지구의 핵심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요. 5개요? 네, 이걸 그냥 목록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클럽을 위해 일하는 외부 이사회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외부 이사회요? 흥미로운데요? 네, 먼저 회원위원회. 이건 우리 회사의 HR 부서, 즉 인사팀이에요. 신입 회원을 어떻게 영입하고 기존 회원을 만족시켜 유지할지 고민하죠. 아, 인사팀. 그리고 로타리 재단 위원회에는 자선사업 총괄 이사 같은 역할이에요. 기부금을 모으고 그 돈을 활용해서 지구보조금이나 글로벌 보조금 같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하죠. 네. 공공이미지위원회는 마케팅 및 홍보 담당 CMO고요. 연수위원회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재무위원회는 CF로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죠.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역할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각각의 위원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를 들어 3650 지구에 패밀리 투게더 같은 가족 회원 영입 전략이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실행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위원회들의 협업이 빛을 발하죠. 회원위원회가 패밀리 투게더라는 전략을 세우면 연수위원회는 클럽 회장들에게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교육해요. 아, 교육을 하는군요. 그렇죠. 가족 친화적인 봉사활동 아이디어 5가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그럼 공공이미지위원회는 가족 회원이 함께 봉사하는 감동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SNS에 홍보하고요. 이렇게 여러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지구의 전략이 비로소 각 클럽의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인터렉트, 로타렉트 같은 청소년 봉사지원위원회나 또 한국지구에만 있다는 상조위원회, 사료위원회 같은 것들도 흥미롭네요. 조직의 효율뿐만 아니라 관계의 끈끈함까지 챙기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각 지구의 필요와 문화에 따라 특화된 위원회들이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조직의 리더, 지구총재, DG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료에 지구 내 국제 로타리의 유일한 행정 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총재의 역할은 크게 2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영감을 주는 리더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철저한 관리자의 얼굴이죠. 영감을 주는 리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총재가 임기 중에 지구 내 모든 클럽을 방문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큰 지구에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내죠? 그냥 형식적인 악수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가요? 또 한 번 핵심을 짚으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클럽 방문은 총재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영감을 주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방문을 통해 실현되거든요. 아, 회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제 로타리 회장이 던지는 올해의 테마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봉사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는 거죠. 단순히 악수만 하는 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에이지를 통해 해당 클럽의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게 유능한 총재의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또 매월 총재 월신이라는 편지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럼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앞서 이야기한 에이지나 수많은 위원장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유능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네? 또 지구대회나 연수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요. 무엇보다 지구보조금, DDF 같은 막대한 자금의 사용을 최종 승인하는 등 지구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의 정점에 있어요. 책임이 정말 막중하네요. 네, 특히 한국의 많은 지구가 사단법인 형태라 총재가 법인이사장으로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1년 임기 동안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준비가 정말 철저해야겠어요. 그래서 총재의 임기는 사실상 1년이 아니라고 봐야죠. 차기 총재, DG로 선출된 순간부터 국제협의회 같은 강도 높은 필수 연수를 받으면서 리더십과 실무 능력을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 체계적인 지구 조직을 우리 클럽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한 지구 활용법,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클럽 회원과 임원 입장에서 4가지 핵심 팁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클럽의 조력자를 찾아라. 총재 지역 대표 에이지를 통하라. 에이지를 통하라. 네, 앞서 말했듯 에이지를 감독관이 아닌 우리 클럽 전담 컨설턴트로 만드세요. 클럽 운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 바로 에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둘째, 봉사의 스케일을 키워라. 재단위원회를 단순한 서류 창구가 아닌 프로젝트 공동기획자로 삼아라. 공동기획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보통 보조금 서류 제출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재단위원들은 수십 개의 보조금 신청서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현실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꿰뚫고 있죠. 아, 그러니 신청서를 다 쓰기 전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면 글로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들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 클럽의 좋은 아이디어를 펀딩 가능한 프로젝트로 함께 만들어줄 최고의 프로젝트 공동 파일럿이 될 수 있어요. 와,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재단위원회를 심사관이 아니라 공동 파일럿으로 보라. 세 번째 팁도 기대되는데요. 셋째,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라. 연수 프로그램을 최고의 네트워킹 기회로 활용하라. 지구가 주관하는 차기 회장 연수회, PETS나 지구 연수회는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우리 클럽의 고민을 다른 클럽의 유능한 리더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생생한 노하우를 훔쳐올 수 있는 최고의 시장과 같아요. 최고의 시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 팁은 무엇인가요? 넷째, 우리 클럽의 성과를 알려라. 공공이미지위원회를 우리 클럽의 홍보 대행사처럼 활용하라. 홍보 대행사요? 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클럽이 강변 정화 활동으로 쓰레기 50봉지를 수거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지구 공공이미지위원회가 이 이야기를 쓰레기를 치웠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변 2km를 되찾아 주었다는 스토리로 재구성해줬어요. 와, 그 결과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신입회원 문의가 쇄도했죠.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으로 우리 클럽의 활동 가치를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팀 모두 정말 실용적이네요. 에이지를 컨설턴트로, 재단위원회를 공동 파일럿으로, 연수회를 노하우 시장으로, 공공이미지위원회를 홍보 대행사로, 그리고 지구가 마련한 소통 창구를 적극 이용하고 지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구는 클럽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든든한 지원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우리 클럽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탐험을 통해 안개 속에 있던 지구라는 산의 모습이 정말 선명해졌어요. 우리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발판이자 네트워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맞아요. 지구의 구조와 각 역할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클럽 활동의 가능성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구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길 바라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보면 우리 클럽 회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총재 지역 대표나 주요 위원장은 연속성을 위해 3년까지도 임기를 수행한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매년 리더가 바뀌는 우리 클럽이 이렇게 다년간 임기를 수행하는 지구 리더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올해의 단기 목표를 넘어 우리 클럽의 3년, 5년 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다음 클럽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